또 나와버렸어. 또 나와버렸어. 진짜 나는 이 시리즈를 기다리면서 작가의 차기작을 기다린다,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 진짜 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기다렸던 시리즈의 신작 딜레마 사전이 나왔습니다. 이 워낙 시리즈 인기도 많고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간증글도 진짜 많아요. 나오자마자 상위 랭킹을 석권하는, 책장에 꽂혀만 있어도 든든한, 정말 이 작가님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하고 싶었을 만큼 중요한 얘기, 딜레마, 갈등, 정말 스토리를 만들 때 빠질 수가 없는, 오히려 갈등이라는 그 소재만으로 모든 플롯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에는 갈등이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거든요. 우리가 트라우마 사전을 통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직업 사전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좀 더 디테일을 더하고, 또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스토리의 밑작업들을 탄탄하게 다져왔는데, 이제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써야겠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꼭 갈등이 필요합니다. 재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이 주인공이 상쾌한 아침을 일어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사이좋게 일을 하고 연인과 아무 일 없이 다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흥미를 끌 수가 없어요. 살인도 나고 오해도 받고 쫓기고 도망치고 위기에 빠져야지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갈등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캐릭터를 구축하고 이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면 그 요소 갈등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갈등의 모든 것들이 딜레마 사전에 담겼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단지 갈등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심화시켜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이야기에서 기본 플롯이 있잖아요. 도전하고 위기를 겪고 선택을 강요받고 정말 갈등이 치닫다가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 반복할 때마다 똑같은 갈등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루해지고 밋밋한 갈등만큼 재미없는 게 있을까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면 갈등에도 변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영화나 소설들을 예로 갈등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갈등이 중요한지, 진짜 갈등엔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갈등이 진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합니다. 복잡함을 더하라. 너무 쉬운 갈등은 너무 금방 끝나버리고 재미가 없겠죠. 위기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날씨를 이용해라.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거나 그랬을 때 캐릭터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구경꾼을 보태라.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목격자가 나타났다면 캐릭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나와 있어서 저도 읽고 지금 쓰고 있는 작품에 바로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갈등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들이 있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이 캐릭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110가지의 사례들을 진짜 어떻게 이거를 다 모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카이빙이 잘 돼 있는데요. 플롯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캐릭터도 정했고 스토리 라인도 기승전결 다 짰고 설정도 잘 만들고 배경도 잘 짰는데 근데 중반 이후에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완결 남았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받는데, 중반 이후 가면 스토리가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글럼프가 오거든요. 독자들은 더 강한 자극과 강한 갈등과 강한 고구마나 강한 사이다를 원하는데 늘 새로운 걸 짜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고 뭔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그 주제가 있으면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고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가 있고 감정이나 기본 욕구에 미치는 영향들이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따라와보세요. 생존을 위해 약품이나 생필품을 훔치라고 강요당한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로 인해서 사소한 갈등, 도둑질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로 주변 인물들과 갈등한다. 훔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목격자가 생기고 발각당하는 상황에 빠진다.
체포당하고 훔친 물건이 잘못된 물건을 훔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태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잃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겠죠. 마지막 결말에서는 훔친 물건을 오히려 잘 갖다 놓음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말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 간단한 이야기의 발단, 전개, 위기, 결말까지를 한 챕터에서 완전히 다루고 있어요. 예로 제시된 것들이 110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대분류가 있고 또 소분류가 나뉘어지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엉뚱한 사람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에 휘말린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을 희생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주제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정말 좋거든요. 작가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데 이 사전을 읽으면 그 폭이 되게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딜레마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필요할 때 내가 이런 스토리를 쓸 때 열어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재미로 사전에 있는 예시를 읽고 이 직장을 읽는다는 예시에 나오는 사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직장인이 잃었을 때 어떤 사례들을 겪을 수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자기만의 사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틈틈이 읽으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갈등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나의 캐릭터에 주입을 했을 때 더 재밌는 방향으로 더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 사전 시리즈, 이 책을 이정표다, 데이터베이스다, 가이드북이다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글쓰기 교재로서 글감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작해야 되는 작가로서 이런 사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날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아군이 내 뒤에 있는 것처럼 든든한 동반자가 있는 기분이라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글럼프에 빠져서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된다고요? 플롯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딜레마 사전으로 여러분의 딜레마를 해결해 보시죠.